자, 풍선에 미친 사람들을 만난다. 풍친자 시작합니다. 자, 오늘 만나볼 두 번째 선생님은요, 풍선계의 스카이캐슬 스행님. 다들 아시죠? 자, 모르면 알 때까지, 그리고 숙제는 무조건 해야 되고 안 되면 될 때까지 풍선계의 스행님, 아이파티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제가 시켜드리는 것보다 선생님께서 직접 본인을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풍선하고 있는 정보장인 아이파티 대표 파티 플래너 정현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풍선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실까요? 요 풍선을 시작하게 된 계기랑 이제 저희 아이파티라는 이름을 만들게 된 계기랑 이제 이어지는데요. 이제 2020년도쯤에 저희 애기가 이제 3살이었어요. 3살이었는데 저희 애기는 애기답지 않게 굉장히 말수도 적고 리액션도 적고 좀 과묵한 친구였는데 처음으로 와 엄마 이뻐요 하고 반응을 보인 게 풍선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아마 창업 클래스 수강 신청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창업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그때 이제 이름은 완성이 된 거죠. 우리 아이를 위한 파티라서 아이파티로 하고 난 준비를 해야겠다. 그게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우리 아이 덕분에 지금의 아이파티가 있는 거네요. 아, 그렇죠. 그래서 아주 딸이 보배입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느끼시는 풍선의 매력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아이가 말고 선생님께서 느끼는 풍선의 매력. 이 풍선의 매력이라는 게 이제 고무풍선의 컬러들은 다 정해져 있다는 게 뭔가 한계를 주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이렇게 요소들 뭐 문구를 다양하게 붙인다거나 또 다른 이제 소품들을 만들어서 덧붙인다거나 하는 그 과정에서 나만의 색깔이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성품을 사용하지만 나만의 디자인을 충분히 뽑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미 포화 시장에서도 얼마든지 치고 나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지금 풍선하신 경력이 얼마나 되신 거죠? 제가 2020년도 봄에 배워서 겨울쯤 창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5년 차입니다. 5년 차. 저희는 지금 벌룬세포를 시작한 지 5년은커녕 지금 1년 됐거든요. 네. 엄청난 선배님이시네요. 네. 자, 그러면 혹시 5년 정도 되셨는데 풍선 수입이 좀 괜찮으신가요? 제 인스타그램 프로필에 가장 윗줄에 송도 1등 벌룬이라고 써놨습니다.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송도 1등이라는 게 이게 될 수도 있고, 네, 그렇죠. 여러 가지 의미로. 여러 가지죠. 네. 네, 무조건 이건 아닌 거잖아요. 아, 그럼요. 네. 돈 잘 버는 사람들이 잘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만의 이제 아이파티가 생긴 거잖아요. 네. 근데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아이파티만의 강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장점이 될 수도 있고, 강점이 될 수도 있고. 네. 우선 제가 생각하는 저의 강점은 디자인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촬영할 때 쨍하게 잘 보이려고 굉장히 이제 채도 높은 디자인을 준비했는데 평소에 많이 하는 디자인은 굉장히 이제 베이지 톤의 은은한 제품들이 잘 나가요. 그래서 아주 감성적인 그런 톤부터 무지개 색깔의 채도 높은 톤까지 그 장르의 범위가 굉장히 넓은 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한 고객님들의 니즈를 다 이제 만족시킬 수 있는 거를 저는 제가 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잘 챙겨드리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 잘 챙겨드린다는 게 감정적으로 힘내라, 열심히 하자,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런 거보다는 이제 어떤 거를 하셔야 되고 어떻게 하셔야 되고 뭐가 부족하고 뭘 해야 좀 개선이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생각하는 아이파티만의 강점은 일단 채도를 굉장히 그때 능수능란하게 이미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컬러 조합을 굉장히 잘 하시는 거고, 그리고 원래는 다음 질문이었는데요. 네, 선생님의 장점은 주변에 선생님들을 이끄는 것 중에서도 약간 좀 우리 힘납시다 막 이런 막연한 이런 문구보다는 하나하나 이렇게 찝어가지고 맞춤으로 해준다. 근데 옆에서 들으면서 한 가지 또 문득 생각이 든 건데 혹시 T세요? 네, 아주 팁입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옆에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저 너무 힘들어요, 요즘 장사가 너무 안 돼요 라고 했을 때 괜찮아요, 다 잘할 수 있어, 처음에 원래 다 그래요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은
선생님은 뭐가 문제냐면요. 일단 이거 이렇게 고치시고 이거 이렇게 하시고 이거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실제로 제가 하는 말을 그대로 해보자면 뭐 플레이스 등록하셨어요? 쿠팡 아니요, 입점하셨나요? 아니요. 아, 스토어는 있으시더라고요. 네. 제품 등록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인스타 1일 1피드 하시죠? 자, 그러면 풍선에 미친 자가 풍친 자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혹시 내가 풍선에 미친 사람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선생님과는 다른 의미로 미친 자는 좀 맞는 것 같아요. 클레이를 할 때나 좀 이따가 이제 보여드릴 물감류를 사용을 할 때나 다 해봐요. 1부터 10까지 다 해본다는 게 이제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을 다 짜보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파스텔 톤으로 한번 더 짜보고 물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이제 오프라인 매장을 많이 다녔어요. 오프라인 매장이 온라인 매장보다 이제 비싸기도 하고 멀기도 한데 굳이 가는 이유는 똑같은 그 컬러 이름이 보통 이제 터커이즈나 틸 컬러라고 부르는데 틸 컬러 색깔이 필요했는데 이제 브랜드별로의 틸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색깔을 브랜드별로 다 사서 다 발색해보고 이제 그런 디테일에 있어서는 약간 정상의 범위는 좀 넘어간 것 같지만 그래도 저는 그게 제 모습에 만족합니다. 자, 그러면 저도 경험을 해봤지만 선생님만의 좀 독특한 아주 독창적인 그 시그니처 풍선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그래서 오늘 저희 시그니처가 전복 풍선 중에 가장 많이 나가는 디자인이 요 단색의 이제 클레이 크림 플라워를 이제 잔뜩 붙인 디자인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협회에서 이제 배워야만 가능한 디자인이라서 여기서 가르쳐 드릴 순 없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물감을 이용한 전복 페인팅 벌룬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같이 이제 만들어 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같이? 네. 저 오늘 되게 편하게 왔거든요. 알겠습니다. 저 각오 한 번만 하고 들어가시죠. 김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그니처 풍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우선 재료 소개부터 해드리면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PVC 풍선 32인치나 36인치 다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물감은 이렇게 아크릴 물감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스탠드형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이제 큰 스탠드가 필요한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컵이 큰 1.8m짜리 스탠드를 사용을 할 거예요. 이 기둥은 총 5개가 이제 올 건데 저는 그 중에서 4개만 써서 여기까지만 이제 사용을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풍선을 꾸밀 이런 테슬들이나 이제 레터링도 오려서 준비를 해왔고요. 나머지 붙일 소품들 있으면 같이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재료는 이 정도로 끝나고 이제 바로 물감을 넣어 볼 텐데요. 주입구가 긴 아크릴 물감을 사용을 하시면 이 풍선 주입구에 바로 넣으셔서 이제 작업을 하셔도 괜찮은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제 뚜껑을 열어서 이제 여기에다가 풍선 스틱을 저는 끼워 볼 거예요. 요거 풍선 그 하나 낮게 꽂는 그 스틱인데 이제 여기에다가 딱 맞게 들어가는 아크릴 물감이 있고요. 이제 그렇지 않은 이제 물감들도 있고 이제 대용량 같은 경우에는 두꺼운 스틱이 맞는 아크릴 물감도 있고 한데 요거는 스틱의 지금 두께가 물감의 주입구보다 조금 두꺼운 편이에요. 이거 좀 지저분하긴 한데 이렇게 가위집을 내서 살짝 오므려 준 후에 물감에 넣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꽉 끼워서 이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주사기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일회용 주사기 사용해 주시면 되고 주사기의 뒷면 열어서 뒷면에 아크릴 물감 한 반 정도만 채워서 준비해주고 뒷부분 닫아주겠습니다. 이때 이제 물감 튀어나오니까 그 부분만 조심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요거 다 꽂는 시간이 필요해서 네. 요거는 기다려 주시는 게 편하시지 않을까요? 예. 네. 이게 네. 풍선 꽂이 세트 막 그런 거에 나오는 그건가요? 풍선 네, 스탠드에 맞아요. 나오는. 근데 이제 대용량도 도매처에 있을 거고 저는 그거를 지금 반 잘라서 준비를 했어요. 그럼 오늘 여기 있는 색감은 전부 다 사용하시는 건가요?
무지개 컬러 한 7개 정도, 8개 정도 사용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주사기 낭비가 너무 심할 것 같아서 최대한 스틱으로 이제 꽂아서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빨대는 좀 이렇게 단단하지 않아서 더 사용하기 힘드실 거예요. 이 보보의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물감을 채워볼 건데요. 제가 제일 어려운 안쪽부터 채운 다음에 선생님한테 아래쪽을 넘겨드릴게요. 예. 그 보통 네. 그 처음 하는 사람이 해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망쳐도 수습이 가능하신 거죠? 아, 그럼요. 왜 가능한지, 어떻게 가능한지도 이제 보여드릴 건데. 예. 아, 이렇게 주사기를 네. 아, 이렇게 끝까지 그냥 넣으시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정글. 쭉 짜놓고 요거는 거의 배경색처럼 쓰려고 하는 거예요. 무지개 색깔을 이제 하려고 했는데 핑크를 쓰는 거는 보보의 전체 큰 동그라미 안에서 한 원으로 따지면 지름의 한 50% 정도? 안쪽만 눈으로 보기에 무늬가 잘 나오는 영역이에요. 티볼론하고 다르게 이제 티볼론은 납작한데 보보 풍선은 이제 둥글잖아요. 완전 구형이잖아요. 네. 그래서 더 옆으로 꺾이는 그 굴곡이 커가지고 그 부분은 레터링 붙여도 안 보이는 이제 부분이고 물감을 무늬를 내도 안 보이는 부분이라서 테두리나 이제 안 보이는 쪽은 원하는 컬러를 넣어놓고 이제 핵심적인 내부 부분에 더 중요한 컬러들을 넣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라색이 없으니까 핑크로 상단 좌우 채워놓고 네. 나머지 무지개 색깔 이제 주입해 볼게요. 아, 이게 그래서 주사기 용량이 더 컸으면 좋았겠네요. 여기 들어가면서 조금 더 컸으면 이제 한 번에 쫙 했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이제 이 대용량 아크릴 물감 자체에다가 스틱을 꽂았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갖고 있는 스틱은 어떤 걸 꽂아도 다 안 맞더라고요. 그런 이제 물감들이 아마 대용량에는 좀 종종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펴주실 때는 손으로 살살 눌러서 펴주셔도 되고요. 눌러서 이렇게 잘 펴주셔도 되는데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보보에다가 직접 물감을 짜실 때는 특유의 그 손자국이나 보보가 눌러졌다가 이제 벌어지는 그런 자국들이 나는데 그게 너무 싫으실 때는 스크래퍼로 좀 균일하게 밀어주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초보자분 선생님들이 이제 하시기 쉽다고 말씀드리는 게 보통은 헬륨 풍선 같은 경우에는 한정된 물감의 그람수 안에서 골고루 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건데 지금 공기로 넣을 거는 무게 상관없이 발색이 충분하게 될 때까지 물감을 넣어주시면 되기 때문에 너무 얇게 고르게 바르는 게 어렵다 하시면 물감을 보충해 주시면 됩니다. 아, 그렇죠. 헬륨은 이제 부력이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게 좀 힘든데 요거는 뭐 내가 얼마나 채우든 그쵸, 상관이 그쵸. 없다. 스탠드가 무조건 똑바로 세워줄 수 있는 디자인이라서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는 거네요. 아, 그럼요. 이제 스틱을 꽂은 요 물감 넣어볼 거고요. 스틱을 고정을 한 게 아니고 제가 지금 힘으로 꽂아가지고 넣어놓은 거라 이 연결 부위 잘 잡아주시고 물감을 천천히 해주셔야 연결 부위에서 물감이 새지 않아요. 그럼 여기 쪽에 지금 꽉 잡고 계시거든요. 네, 맞아요. 지금 피 안 통할 정도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원하는 영역만큼 물감을 넣어주시고 살짝 꼬집어서 닦아주고 빼고 그리고 나서 펴주고 천천히 차근차근 한 컬러씩 이제 추가하시면 돼요. 이제 테두리는 이렇게 잘 채워놨으니까 안 보이는 그 배경이 되는 부분만 이렇게 채워놓은 거예요. 네. 가운데 이제 부분들에서 무늬가 다 나올 거고 여기에 색깔이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헬륨이었으면 이거 뜨나요? 헬륨이었으면 지금 한 요 정도? 지금 네. 두께로 이제 네. 채우면 그거 가지고 잘 펴서 완성을 해야 돼요. 아, 그래서 지금 하나, 둘, 세 개 넣어주시면 되는데 자, 네. 요 블루 하나 넣어주시고 네. 그럼 제가 혹시- 잡아드릴까요? 네. 네. 조금만 잡아주시면 아마 좀 어설플 거예요. 그래도 또 한 번 배웠다고 또. 네. 쭉쭉쭉쭉쭉쭉 네, 더더더더더 여기까지 네, 좋아요. 그리고 주입구 잡아주시고
지그시 눌러주시면 생각보다 꾸덕해요. 그쵸? 근데 재밌네요 벌써. 네.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 관을 지나가는 동안 더 이제 생각보다 힘 많이 줘야 되네 싶으실 거예요. 그러네요. 이게 네. 오 선생님 너무 평온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네. 스크래퍼로 네. 살살살. 오 재밌다. 이게 마블이랑은 진짜 좀 다른 재미가 있네요. 네, 그리고 훨씬 쉽다는 것도 장점이에요. 예. 오 이건 애들이랑 해도 되겠다. 아이들 체험식으로. 그럼요. 오, 잘하셨어요. 오. 봐봐 잘했다고 하셨잖아. 야, 선생님이 잘했다고 하셨잖아. 근데 잘하셨어요. 자, 이거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펌프쌤 좋아하는 노란색을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이지쌤 오늘 가능하신가요? 네, 노란색으로 하면 될까요? 아, 노란색은 우리 펌프 거고. 네, 펌프쌤을 위해 남겨두고 지금 다홍색이랑 진초록 중에서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여기서 이제 자리 잡아주시고 하는데 연결부 꽉 잡고 너무 세게 하면은 이게 여기서 샌다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그죠? 지금 딱 좋아요. 네.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이렇게 해서 딱 내가 원하는 만큼 네, 더. 진짜 못하는 거죠 이거. 아니요. 왜 한 곳에만 자꾸 이렇게 뿌리는 아니, 거예요? 한 곳에 해도 괜찮아요. 더. 더. 네. 네, 생각보다 더. 네. 됐어요. 네, 데리고 가지 마시고요, 선생님. 네. 네, 조금만 더 하고, 아이고야. 이 리액션 뭐야? 네,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조금만 더요. 네. 네. 아니야, 흔들지는 마시고 힘을 조금 더 주는 시간을, 네. 네. 진짜 뭐 별로다. 진짜 못한다. 터트리는 거는 스크래퍼로 할 네. 거거든요. 아, 네. 네, 요 정도 양념 된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이 됐어요. 네. 그리고 그대로 빼주시면 됩니다. 네, 좋아요. 그리고 나서 이걸로 균일하게 좀 펴주시고, 네. 이 도마건법 뭐지? 이렇게. 네네네, 좋아요. 이거 말씀드려도 돼요? 아, 네. 선 자국 그대로 주황 색깔 선 생긴 거 보이시죠? 지금 얘가 썰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죠. 네, 요런 데는 이제 레터링이랑 이제 장식어로 가려주시면 돼요. 고생하셨어요. 네. 자, 그러면 그 손재주가 좋은 편인가요, 본인 말대로?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에 좀 섞였어 다 이전 때문에. 아니에요. 그 다 너 때문이야, 너. 좋아요. 자, 이 정도 해주시고 이제 나머지 한번 손으로 두께감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께감 부족한 쪽에 조금 더 채워주시면 좋아요. 특히나 헬륨 작업으로 이거를 하실 때는 좌우 두께 다르면 네. 이제 띄웠을 때 이제 기우뚱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께만 지금 맞춰주고 이제 들어서 보여드리면 와, 이건 앞모습이 지금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앞뒤를 비교했을 때 예쁜 쪽을 이제 앞면으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 웃고 있는데요, 저희 카메라맨이. 자, 그럼 이제 요거 뎁스로 한번 불어볼 건데요. 주입구를 뎁스에 꽂아놓고 지금 풍선 아래쪽은 제가 손으로 받치고 있어요. 이렇게. 뎁스 아니면 조금 더 느려도 라젠다 추천드려요. 장식용 인플레이터는 한 번에 팍 커지거든요. 그쵸. 네. 아마 선생님들이 느끼는 부담이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크기가 막 네. 이만큼 크니까 나도 이렇게 막 옆에 있기가 좀 그래. 이게. 이 정도 사이즈 오. 네, 비교해보고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보통 60에서 65cm 정도로 하는데 야, 이게 이렇게 당기는 것도 처음에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헬륨 같은 경우에는 보보가 최대한 공중에 떠 있는 상태로만 해결 가능하게 해서 묶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에 부딪히는 거는 뭐 일상이니까. 예, 그럼 부딪힌다기보다 선생님 지금 머리에 이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껴볼 건데요. 이제 끼는 주입구가 있어서 고무풍선 같은 경우에는 주입구 끝이 이제 동그랗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딱 이제 맞게 떨어져요. 보보의 주입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얇고 매듭도 얇게 되는 편이라서 네, 아예 그냥 테이프로 고정해두고 양면 테이프인가요? 네, 양면 테이프로 하셔도 되고 스카치 테이프로 하셔도 됩니다.
이지가 도마질한 데가 딱 이런 예. 좀 보이긴 하네. 예, 정확하게 이 일자 칼자국이 다 그런 건 거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게 안 늘린 보보로 하시면 조금 덜해요. 왜냐면 보보의 자체에 그 울룩불룩거림이 있어가지고. 근데 다만 초보자 선생님들이 안 늘린 보보를 이만큼 키우시다가 터질 가능성이 더 커서 늘린 보보를 쓰느라 좀 그렇게 된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테슬을 달아줄 건데 테슬의 간격은 지금 이 테이블에 보이는 만큼만 이제 해보자면 한 간격을 7, 8cm 정도? 이 정도로 표시를 처음엔 이게 좋고 색깔은 요거랑 이제 어울리는 걸로 해볼 건데요. 한 2-3장씩 쓰면 될 것 같은데 헬륨 풍선 할 때는 제가 10단 테스를 달아요. 그 10개 중에 한 3개 정도는 은색이나 금색처럼 은박 재질을 사용을 해주셔야 좀 더 화려하고 반짝반짝해서 보기 좋거든요. 그래서 금색은 3개 정도 넣어주고 나머지는 빨강하고 노랑을 써줄 거고요. 이런 제품들 다 이제 도매처에 있는 제품이니까 아낌없이 써보겠습니다. 끝에 붙어있는 부분은 이렇게 잘라서 요게 팁이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거 빼가지고 하나하나 떼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끝에가 접착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아예 떼는 것도 포기하시고 네, 그냥 아예 잘라버리시더라고요. 네, 이것도 팁 아닌가요? 그렇죠. 맞아요. 일단 속도가 훨씬 빨라지죠. 그렇죠. 반, 네, 또 반. 반 그리고 반.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붙여서 고정. 세 개씩 세 컬러니까 총 9개라서 그냥 순서대로 반복만 잘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빨강, 골드, 노랑 순서로 가볼 건데요. 여기 체크해 놓은 이 간격대로 이제 갈 거고, 이제 여기에서 헬륨 풍선하고 또 다른 점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뒷면이라고 치고 뒷면에다가 이렇게 양면 테이프를 붙일게요. 뒷면에 양면 테이프 붙여놓고 아 이게 헬륨 풍선은 끈이니까 이렇게 못하는데 네. 이게 스탠드니까 가능하다는 그쵸, 말씀이시죠? 그쵸. 그리고 제가 미리 체크를 해놓은 게 이제 어느 정도 숙달이 되시면 적당히 이 정도 간격이면 몇 개 되겠구나라고 이제 감이 오시는데 그게 안 될 때는 그냥 체크를 해놓고 가시는 게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럼 9개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랫부분은 이제 안 보일 테니까 얼른 붙여서 지나가고 요 딱 뒷면을 체크해 놓은 데 뒷쯤에다가 붙여두시고 그 다음 빨강, 그 다음 다시 노랑, 골드, 빨강. 확실히 작업 속도가 되게 빠르시네요. 아우 그쵸. 요 노랑 제가 좀 한국 사람 빨리빨리의 표본이라 빨강. 펌프가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순서로 해서 자 아래에서 위로 붙인 이유는 그래야 아래에서 위로 이제 모아서 마무리해 주시기가 편해요. 이거 맨 아래는 잘 안 보이니까 얼른 해놓고 제가 릴스에 정가라는 레터링 풍선 테슬 접는 거를 이제 올려두었는데 레터링 풍선하고 다르게 전복 풍선은 흐트러지면 흐트러지는 대로 풍성하고 예쁘거든요. 아 그래서 한 칸 한 칸 곱게 접지 않고 되게 러프하게 말아서 붙입니다. 좀 겹쳐도 상관없어요. 아, 약간 투박하게 네. 보일 수 있지만 이게 오히려 더 풍성하고 그쵸. 보기가 좋다는 말씀이시군요. 네네네. 이게 기존에 하던 방식보다 약간 러프한 거지 그렇다고 해서 이제 완성된 게 엄청 흐트러져 있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마무리 해주시고 리본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리본을 매주시면 되는데 이대로도 충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풍선을 마무리를 했고요. 샘플 문구 하나랑 요거를 하나 가져왔는데 우리 거다. 이게 글자가 잘 보일 것 같긴 해요. 예, 잘 보일 것 네, 같아요. 전체적으로 채도가 높아서 땡 해가지고. 네. 그래서 요거는 사이즈 기준이 딱 그 30-30이라서 이제 까메오 4나 5 쓰시는 분들 딱 한 판에 커팅할 수 있는 사이즈로 준비했고요. 그리고 보조 시트지는 제가 미리 재단을 해서
처음에 사용하실 때 옷 먼지 한번 묻혀주셔서 접착력을 좀 떨어뜨려 주시는 게 좋아요. 티볼룬도 이제 그렇긴 한데 보보는 훨씬 더 표면이 약한 상태라서 보조 시트지 접착력이 너무 세면 이제 떼다가 터지는 경우도 있어서 접착력 떨어뜨려 놓고 사용해 주시고요. 아까 이제 물감 퍼뜨리는 용도로 썼던 이 스크래퍼가 원래 이 용도라서 잘 눌러서 보조 시트지로 옮겨주시고, 이제 티볼룬하고 다르게 보보 풍선은 옆선을 만져보시면 생각보다 되게 깊게 들어간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그 옆선 꼭 한 번씩 만져보시고 좌우의 가운데가 어디인지 잘 체크를 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붙일 때 딱 저희께 어려운 편에 속하나요? 요 강아지는 괜찮은데 이렇게 길고 둥근 게 좀 어려워요, 붙이기. 그러니까 평면으로 뽑아서 입체로 붙이다 보니까 발생하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양쪽 끝을 잘 먼저 고정을 해주셔야 수평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레터링 다 이제 붙여주셨으면 이제 마무리 장식을 할 건데요. 자, 이렇게 컷아웃 되어 있는 이제 3D 나비 이제 소품을 활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점선 따라서 접어주신 후에 스티커가 동봉되어 있으니까 스티커 이제 붙여주셔서 이제 붙이실 때 굳이 이렇게 접착력을 납작하게 해서 꼭꼭 누르시기보다는 꺾어서 이 표면 나오게 해주신 다음에 붙여주시면 훨씬 쉽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항상 장식을 이제 추가를 하실 때는 큰 거 먼저 자리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사이즈, 그 다음에 작은 걸로 해서 사이즈를 이제 다운 시키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대중소 3개가 세트로 돼 있게 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사이즈 3개씩 맞춰가지고 쓰는 편인데 꼭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까 다양한 사이즈를 한번 배치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확실히 화려한 걸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나비가 지금 몇 마리가 앉은 거죠? 거기 지금 튤립 축제. 예, 이 정도면 거의 그냥 강아지 뜯기겠는데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직접 사용하던 날것의 이제 시트지들 가지고 왔는데 거의 반짝이 무늬나 별이나 하트 같은 단순한 이제 무늬들이에요. 이거 사용하실 때도 이제 최대한 큰 사이즈부터 먼저 자리 잡아두고 작은 사이즈로 내려가 볼게요. 이때도 가리고 싶은 이제 부분이 있으시다면 그 부분 먼저 붙여주시고. 여기 다홍색이 좀 마음에 안 들지 않아요? 아, 다홍색이요? 예. 다홍색 다행히 L자가 잘 가려준 것 같아요. 제가 주로 지금 이렇게 화려한 디자인을 들어가는 데가 키즈 카페예요. 키즈 카페 생일 파티가 이제 많은 편인데 이제 아무래도 실내다 보니까 그 자연광만큼 발색이 잘 살지 않아요. 조금 색감이 죽으면 바로 그 조명에 져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과하게 해드리는 편이라 오늘 그래서 여기서 스프레이도 뿌려서 이런 질감을 스프레이로 낸다거나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요 하얀 배경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 최대한 요 이제 시트지로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일단 시연이 다 끝난 거죠? 네. 지금 저희가 망쳐놓은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사실. 근데 그게 티가 안 날 정도로 잘 가려주셨고, 네, 그리고 오히려 좀 조화롭게 잘 꾸며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페인팅 벌룬 시연 잘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그니처 풍선도 만나봤고요. 요것뿐만 아니라 선생님은 이제 다양한 클레이 전보 벌룬이랑 그리고 또 마블 풍선까지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인스타그램에 아이파티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께서 혹시 아이파티를 통해서 앞으로 풍선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실까요? 저의 목표라기보다는 다 같이 뭐 힘내주시면 좋긴 한데 그 키즈 파티라는 게 아직까지는 그렇게 대중적이진 않아요. 집에서 뭐 다이소 물건으로 구매하셔서 뭐 하는 거 충분히 다 좋고
하지만 이제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조금 더 풍선도 띄워놓고 다 같이 이제 파티를 자체를 즐기는 문화가 아직은 이렇게 대중적이진 않아가지고 제가 더 다양한 컨셉으로 이제 열심히 영업을 해서 그게 이제 퍼져서 여기저기 다 대중화될 수 있게 그 이제 대중화되는 거에 기여를 하고 싶어요. 아, 키즈 파티가 조금 더 대중화되고 네. 그냥 누구나 다 해야 되는 약간 좀 그런 느낌으로 점점 이제 좀 열심히 이바지하겠다. 네, 생일을 아주 만끽하는 그런 문화가 조금 더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혹시 풍선하시는 선생님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풍선인들한테 한마디 남기고 싶을 말이 있으시다면? 제가 온라인 클래스가 코로나 기점으로 이제 한창 많아졌잖아요. 그때 이후로 그냥 꾸준하게 이제 오는 선생님들의 고민인데 분명히 뭔가 만들기는 만드는데 잘 안 팔린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이제 많이 하세요. 그러면 내가 이제 만들고 끝낼 것인가, 만들어서 파는 거에 집중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저울질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장문에 질문을 보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영업이 생각보다 안 돼요 이러면 뭐 하셨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고 도전을 안 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걸 이렇게 알면서도 선뜻 도전해보기가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는 일단 해보고 후회하는 게 안 해보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기 때문에 일단 해보시고 나서 결정을 하시거나 이제 마음에 이제 기로를 잡으시는 거를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계속 오늘 여러 가지 시연도 보고 그리고 옆에서 그 모습도 지켜보면서 그리고 선생님의 스토리를 들어보면서 알겠지만 정말 풍친자가 맞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풍친자들에게 꼭 드리는 증표가 있습니다. 자, 여기 눈에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저희가 금색과 은색 배지가 있는데 이렇게 풍친자 배지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풍친자도 만나봤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 할 거고요. 모든 풍선인들이 풍친자가 되는 그날까지 저희는 계속됩니다. 그러면 안녕! 끝! 미친 사람들을 만난다. 풍친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코로 보여준 건 너무 식상하니까. 안 식상해. 안 안식상에 몇 개까지 드세요? 햄버거요. 300? 제가 오늘 두 번. 그리고 반대로 한 번.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 번, 두 번. 그리고 반대로 한 번,